출산 후에 우리 아이가 괜찮을지, 특히 당뇨병이 생기지 않을지에 대해서도 많이 걱정하고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본인 건강을 놓치는 경우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E형 당뇨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대한당뇨병학회 공식 유튜브 채널 당뇨병의 정석입니다. 저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내분비대사내과 문준호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당뇨병 산모의 임신 전 준비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대한당뇨병학회 청년당뇨병, 임신 중 당뇨병 TFT 위원이신 서울성모병원 이은영 교수님을 모시고 임신 당뇨병 산모의 출산 후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간단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울성모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이은영입니다. 먼저 임신 당뇨병에 대한 내용은 산부인과 교수님과 함께 촬영한 영상에서도 다룬 적이 있으니 궁금하신 구독자분들께서는 같이 살펴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은 임신 당뇨병이 출산 후에도 괜찮은지에 대해 주로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임신 당뇨병 산모분들이 오시면 하시는 가장 첫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임신 당뇨병의 합병증이 무엇인지,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임신 중 고혈당이 지속된다면 출산 시 합병증이 다소 증가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아이가 크게 태어나는 거대아, 그로 인한 난산 및 신생아 저혈당, 호흡 부전 등의 합병증이 증가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목표 혈당 이내로 조절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요. 공복에는 혈당이 95 이하로 조절해야 하고 식후에는 식후 시간에 따라 목표가 다른데 식후 1시간에는 140, 식후 2시간에는 120 이내로 조절해야 합니다. 반복해서 이 수치를 초과하게 되면 출산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인슐린 등을 이용하여 혈당을 조절하게 됩니다. 임신 당뇨병이 있는 경우 여러 합병증의 위험은 있지만 식단 관리나 운동을 통해서 혈당 관리를 잘 하면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원에 잘 오시는 산모분들은 많은 경우에 혈당 관리를 잘 하셔서 건강히 아이를 출산하고 오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엄마들 걱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서 출산 후에 우리 아이가 괜찮을지, 특히 당뇨병이 생기지 않을지에 대해서도 많이 걱정하고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교수님, 임신 당뇨병 산모에서 출산한 아이들에서 조심할 점은 없을까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정해진 목표대로 혈당 조절을 잘 하고 초음파를 통해 아이 건강을 잘 추적하면 임신 당뇨병이 있더라도 합병증 없이 건강하게 출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기가 잘 태어난 후에도 건강하게 성장할지 걱정이 되실 텐데요. 임신 당뇨병으로 태어난 아이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지만 소아 비만과 소아 당뇨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포스터디라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임신 당뇨병 산모와 자녀를 추적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임신 당뇨병 산모에서 태어난 소아의 경우 과체중 혹은 비만의 위험도가 20% 정도 증가한다고 밝혀졌습니다. 특히 부모가 비만한 경우에 아이가 어렸을 때 비만하지 않도록 관리함으로써 장기적인 대사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부모가 비만하거나 당뇨가 있는 경우에 아이도 비만과 당뇨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니 어려서부터 관리를 잘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산모분들이 육아에는 워낙 열심인데 그러다가 본인 건강을 놓치는 경우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임신 당뇨병 산모분들은 출산 후에 안심하고 지내도 될까요? 아니면 계속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임신 당뇨병은 임신 후기에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출산 후 없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임신 당뇨병이 있었던 산모는 장기적으로 대사질환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장기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산후에 E형 당뇨병의 위험이 10배까지도 높아져서 우리나라 산모의 경우 10년 내에 절반 이상이 E형 당뇨병이 발생한다는 연구가 있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도 2-3배 정도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임신 당뇨병 산모는 출산 후에도 계속 추적 관찰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요. 가장 우선적으로는 출산하고 나서 1달에서 3달 정도 사이에 경구 당부화 검사를 통해 E형 당뇨병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후에도 1년 간격으로 병원에 다니거나 또는 직장을 다닌다면 검진을 통해서 당뇨병이나 고혈압, 고지혈증과 같은 대사질환이 발생했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오식도를 보면서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인슐린 치료 없이 조절된 임신 당뇨병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적 관찰을 하시면 되고, 인슐린 치료가 필요했던 임신 당뇨병의 경우에는 출산 후에 인슐린을 중단하고 동일하게 출산 후 1달에서 3달 사이에 경구 당부화 검사를 통해 당뇨병 여부를 확인하고, 당뇨병이 있다면 당뇨병에 대한 치료를, 당뇨병이 없다면 매년 당뇨병에 대한 선별 검사를 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임신 전부터
당뇨병이 있었고 임신 중에 인슐린 치료가 필요했던 경우는 출산 후에는 혈당에 따라 인슐린을 감량하고 모유 수유를 중단한 후에는 주치와 상의 후에 경고약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통상적인 당뇨병 치료 및 추적 관찰을 지속하시면 됩니다. 임신 중에 열심히 관리해서 건강하게 출산을 하더라도 본인 아이 계속 신경을 써야 하니 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출산 후에도 이형 당뇨병이 생길 위험이 10배나 높아진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럼 이형 당뇨병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형 당뇨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체중 감량과 모유 수유입니다. 임신 중에 당뇨병이 있었다면 가급적 임신 전 체중까지 감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체중이 늘어나곤 하는데요. 출산 후에 체중이 증가한 산모 대비 체중을 감량한 산모의 경우에는 이형 당뇨병의 위험을 50% 이하로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추가로 모유 수유를 하면 수유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당뇨병의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직접 모유 수유가 어렵다면 유축이라도 최대한 오랜 기간 유지하면 당뇨병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모유 수유를 하면 인슐린 감수성뿐만 아니라 췌장 베타세포 기능도 개선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모유 수유를 하면 하루 500칼로리 정도를 소모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산모분들께 모유 수유를 최대한 하면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권고드리고 있고, 수유를 하면 아무래도 허기가 져서 식욕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참고 체중을 감량하면 이형 당뇨병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모유 수유를 하면 다른 대사 질환인 지방간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도 낮춘다고 밝혀졌고, 이 외에도 아이의 면역 형성 등에도 이득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권고가 필요하겠습니다. 엄마 입장에서 모유 수유나 유축을 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할 수 있다면 엄마와 아이 모두에게 여러 이점이 있어서 우리나라나 세계 각국의 학회에서도 여건이 허락하는 하에서 모유 수유를 하는 것을 적극 권고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서울성모병원 이은영 교수님 모시고 임신 당뇨병의 합병증 및 산후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명쾌한 설명해 주셔서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당뇨병의 정석 구독자분이나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임신 당뇨병 산모분들께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임신 당뇨병을 처음 진단받고 오시면 스스로에게 죄책감을 갖거나 또는 우울해하시는 산모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임신 중에 잘 관리한다면 얼마든지 합병증 없이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으니 과도하게 슬퍼하거나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출산 후에 해방되었다고 생각하시고 병원에 내원하지 않거나 관리를 안 하시는 산모분들도 꽤 있으신데요. 출산 후 한 달에서 3달 사이, 그리고 이후에는 최소 1년 간격으로 검진을 받으시면서 본인과 아이의 건강을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여러 좋은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기부하기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